The world-changing story. Mike Impact. 저는 음악을 건축하는 양진석입니다. 괜찮아. 네. 장소 찾기 프로젝트라는 오늘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건축이 최근에는 화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화두가 됐나라고 신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지방자치제에서는 건축 얘기에 공약이 없으면 당선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건축이 화두고, 각종 드라마에서는 이제 멋쟁이 건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보면 세상이 보이고 가치가 보인다고 항상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의 현재 건축을 있게 한 르 꼬르비제라는 근대 건축가가 있습니다. 미술계에 피카소가 있으면 건축계에 르 꼬르비제가 있습니다. 르 꼬르비제는 건축은 생활을 담는 기계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라이프, 우리의 매일 일상을 담는 기계가 건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플래툰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감대를 지금 현재 형성하는 하나 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현재의 삶을 담는 기계가 건축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가장 친근한 분야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죠. 그래서 제가 유명한 명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은 이미지이고 현실이다. 과거와 미래의 염원을 구현한다고 하는 점에서 건축은 이미지이고 우리 시대의 사상, 의지, 사회구조 그리고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건축은 현실이다. 결국은 이미지이자 현실이 되는 것이 우리의 건축입니다. 영화를 건축가들은 많이 인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상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너무 부러워하면서 영화를 보는데요. 결국은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걸 스케치를 통해서 리얼라이즈를 해야 되는 게 건축가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이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요번에 2권의 책을 다 썼는데요.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눈을 뜨면 사람 아니면 건축. 지금 눈을 감았다가 뜨면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사람이 일단 보이고 나머지는 전부 건축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 뜨면 사람 아니면 건축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람을 보면은 관상 보시고 이 표정도 보시고 대충 성격도 예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눈 뜨고 이제 차 타고 다니고 전철, 버스, 자가용 몰고 다니고 걸어 다니면서 건축을 보는데 볼 줄 아시나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보는 눈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공해가 되는 겁니다. 공해가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차창 밖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색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시커먼 그림자이고 시커먼 그냥 스크린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도시를 걷는 재미가 없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제가 단계별로 가는 시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인테리어라고 하면 다 아실 겁니다. 실내 건축, 인테리어. 건축이나 실내 건축이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선수라고 생각하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 일을 할 때 어떤 집에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아주 짙은 컬러의 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클라이언트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정열적인 컬러가 좋은데 보라색으로 해주세요. 왜요? 그냥 난 보라색이 좋아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얘기하시는 분은 어떤 기반을 가지고 얘기하시냐면 본인이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두 단어로 얘기하면 취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취향을 본인의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테리어의 한계입니다. 각자 자기 집을 짓거나 방을 꾸미거나 가구를 살 때 각자 취향들이 있으시죠. 그것을 굉장히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검색어 1등을 했던 100억 거절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100억 거절 아시나요? 검색을 많이 안 해보셨구나. 네, 어제 그제 다음 검색어 네이버 검색어에서 최근에 일을 거절한 게 한 100억 정도 됐다 이래서 했는데
상대와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짓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구현하는 것이 아닌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의 맞춰야 되는 작업들이, 물론 나쁜 건 아니죠. 합의를 봐야 되는데요. 사실 굉장히 힘든 분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테리어에서 건축으로 가는 단계가 옵니다. 인테리어에서 건축으로 가는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인테리어에 많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인테리어 산업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건축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건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건축가 이름도 외우시고 공간도 아시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는 결국 도시로 가게 됩니다. 도시로 가게 되는 제일 증명할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은 관광 여행을 안 가십니다. 패키지 투어를 안 가시게 되고 각자 투어를 짜서 배낭여행을 가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러면 인테리어 시작해서 건축에서 도시로 가는 이 프로세스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GMP 구조하고도 맞닥뜨려집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인테리어 수준에서 끝나 있습니다. 도시까지 가려면 아직 GMP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게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그래도 꽤 가방끈 길게 건축 공부도 했는데 가장 쉽게 건축을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는 것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건축의 어원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건축하면 영어로 하면은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에서 알키라는 뜻은 원리라는 뜻이고요. 텍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왜 건축을 유독 원리를 아는 기술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고대에 이미 명명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건축은 인문학과 공학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인문학과 기술의 조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과학에서는 융합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미 저한테는, 아니면 건축계에서는 새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문학과 공학의 만남이 돼야지 건축이 됩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서 바로 가기 위해서는 쇼컷으로 가야 됩니다. 다리를 놓으면 됩니다. 100m짜리 다리를 놓으면 2조, 3조를 볼 수 있고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건축에서는 바로 놓는 것 대신에 왜 둘러가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다리를 놓으면 경관이 망가지고 돌아가면은 또 그 동네가 생기면서 새로운 어떤 그 풍경이 생긴다라는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기술로 얘기하면 1+1의 논리로는 절대 증명이 안 되는 것이 건축입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공학의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사례 한 두세 가지만 들겠습니다. 바로 위에는 통일독일의 베를린 국회의사당이고요. 아래는 국회의사당입니다. 의사당 건축은 돔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베를린 국회의사당은 유리돔이고요. 아래에 있는 우리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그냥 돔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표피적으로 보이는 건, 우리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유리와 유리가 아닌 것의 차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스타트, 베를린 국회의사당, 독일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저 중요한 의사당을 누가 했냐? 영국의 대표적인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설계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국립중앙박물관 일본 사람이 설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문을 열었어요.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독일에서 좋은 작품을 위해서. 노먼 포스터가 저 작품을 하면서 유리돔을 얹습니다. 유리돔을 얹고 밑에 국회의사당처럼 돔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800년대 지어진 고전건축인데요. 1차 세계대전 때 전소가 됩니다. 전쟁으로. 그래서 유리돔을 얹으면서 리노베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저 유리돔을 왜 했냐? 노먼 포스터가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더 폼나는 의사당 건축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베를린 시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데 이걸 시민에게 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의사당을 시민에게 내주는 방법으로 나선형 계단을 둬서 돔을 유리로 해서 바로 세 단어, 전망대로 쓰게 했습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감동입니다. 의사당을 전망대로 쓴다는 발상입니다. 누구든지 그냥 1차적으로 생각하면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일 높은 곳이니까 전망대. 그렇지만
의사당은 도시계획법상 의사당 주변에는 높은 건물을 보안상 못 짓게 돼 있습니다. 여의도도 마찬가지고요. 일정 미터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 베를린 국회의사당의 유리돔에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너무나 멋진 광경이 펼쳐지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노먼 포스트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기에 밟고 올라가는 시민들은 바로 밑에 있는 의원들의 머리 위를 밟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시민은 의원의 머리 위에 있고 바로 의원은 시민을 받들고 있어야 됩니다라는 굉장한 철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리돔을 발표하니까 바로 기립박수가 나왔습니다. 아래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그렇게까지 길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일단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술만 있는 겁니다. 바로 의사당 건축이니까 돔을 얹어야 되고요. 전통 건축의 느낌을 줘야 되니까 신전을 파르테논 같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고전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서 뭔가를 또 따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 배가 부르게 기둥을 한 겁니다. 물론 요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단어입니다. 복원. 복원의 뜻이 뭘까요? 그대로 재현 플러스 재해석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우리는 현재 복원이라는 거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청계천과 테이트 모던 뮤지엄을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계천은 왜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냥 가니까 천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대단하다고 하는데 바로 모든 사람이 개발을 할 때 소위 말해서 거꾸로 간 겁니다. 차 막히는 데를 고가를 드러내고 그 복잡한 도심을 다시 파서 천을 흘렸습니다. 기술만의 얘기라면 건축이 도시가 이게 기술만의 조합이라고 한다면 고가도로 드러내면 안 되죠. 차가 더 막힐 텐데. 그리고 더 파면 안 되죠. 더 올려야죠. 그런데 거꾸로 갑니다. 복원입니다. 바로 유사한 작품이 유럽에도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입니다. 테임스강 하류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바꾸는 테이트 모던 갤러리입니다. 두 명의 건축가입니다. 헤르족 디메른이라는 저 건축가는 세계적인 현상 설계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800작품이 모이는데요. 799작품은 전부 싹 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 작품만 화력발전소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디자인을 해서 안을 냈습니다. 저 안이 당선이 됐어요.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저 분들은 개념을 어떻게 얘기하냐. 또 명언을 남깁니다. 테임스강 주변에 사시는 분이든 가끔 방문하시는 분이든 그분들에게 도시에 대한 기억을 지우개로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가면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건물들, 그 자리에 있는 풍경이 여러분들한테 있으신지요? 어릴 때 동네, 뛰어놀던 동네가 지금 있는지요? 거의 아파트로 바뀌고 백화점으로 바뀌고 도로로 덮였을 겁니다. 바로 복원이라는 거에 거기서 우리가 열광을 하는 거고요. 아마 슈퍼스타 K도 우리 용적공이었던 환풍기 용적교도 허각군이나 장재인 양이 등장하게 된 것도 어쩌면은 가장 근본에 충실한 복원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두고 퍼스널 브랜드를 가졌다, 가치관을 가졌다, 존재감을 가졌다, 비전을 가졌다 하는데 저는 제일 마지막에 항상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꿈은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유이기 때문에. 실현이 되든 안 되든 절대 안 버리고 갖고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건축하고 음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선입관이 갖고 있습니다. 선입관을 갖는 이유는 경험이 부족해서입니다. 선입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험이 부족한 건데요. 각종 분야의 미디어 진출을 합니다. 조수미 씨가 열린음악회에 나왔을 때 얼마나 큰 용기를 냈을까요? 클래식 음악회에서는 그때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열린음악회에 나간다고. 스키점프라는 영화로 국가대표를 만들었을 때 그 비난은 어떻게 했을까요? 장기하 군이 등장하면서 홍대 인디밴드가 메이저가 되고요. 그러면서 러브하우스 하면서 양진서희가 건축과 인테리어를 얘기하면서 메이저가 됩니다. 단 여기서 엄청난 건축계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장석군이라고. 그렇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상 가능한 프로세스였기 때문에 러브하우스에 그런 많은 작품들이 있었고 같이 울기도 하고 감동도 있었고 사회 환원도 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작품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뭐 시간 관계에서 작품을 많이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용평도 포레스트라고 하는데 이 작품 비행기도 결국은 하게 됐네요. 이스타항공의 비행기를 하면서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애기들이 안 울더군요. 비행기 타니까. KTF 오렌지 칼라도 제가 했고요. 고깃집도 했고 조그만 샵도 했고, 이 작품은 가장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작은 프로젝트인데 가장 제가 재밌어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포장마차를 현대 건축화 시켜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포장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제가 설계만 하면 잘 없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동산 가격이 오니까 금방 파십니다. 건물주가. 그래서 자꾸 없어져요. 아파트도 바뀝니다. 최근에 제가 설계한 아파트는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쌈지 키즈 카페도 제가 한번 해봤고요. 어린이 대공원의 디자인 갤러리도 해봤고, 요즘 로얄 패밀리에 나오는 배경이 된 알펜시아도 제 작품입니다. 오늘의 주제인데요. 제가 건축음악을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네, 시간 관계상 음악여행 랄랄라에서 8년 만에 컴백을 하게 됩니다. 음악을 다시 하는데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음악은 취미죠? 라고 물어봐요. 아니요? 그러면 그래요? 음악으로 돈도 버세요? 라고 해서 아니요? 그랬더니 그러면 취미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돈 못 버는 직업들 많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음악으로 사회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음악과 건축은 전 동시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는 컨셉이고요. 음악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 가지 콘서트를 하게 됐고 급기야는 연말에 콘서트도 하고 정말 극장은 하나같이 다 좋은 데서 했습니다.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서 솔로 콘서트를 했고요. 이렇게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번에 프로젝트가 장소 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장소를 건축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공간을 구현해 왔고 한데 이제부터는 장소를 음악으로 표현해 봐야겠다 해서 했던 것이 가로수길이라고 싱글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아이폰 4로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ABC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홍대 주차장길을 발표했고요. 네, 이 홍대 주차장길 이번에는 갤럭시 S로 찍었습니다. 네, 이게 좀 밸런스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또 제가 안 찍었습니다. 스타 마케팅을 또 했습니다. 10명의 명사를 동원해서 다 같이 찍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뮤직비디오가 또 했고 이번에는 강변북로를 발표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유부남 싱어송라이터 4명이 뭉쳤습니다. 그래서 김광진, 그리고 윤종신, 김현철 4명이서 같이 강변북로라는 노래를 불러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약간 맛만 보여드리겠습니다. 4월 5일날 발표했기 때문에요. 본격적인 드라이빙 뮤직입니다. 네, 이런 노래입니다. 네. 괜찮았나요? 네.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장소 찾기 프로젝트는 이렇게 해서 됐고요. 제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양진석의 장소 찾기 프로젝트는 저보고 건축이 좋냐 음악이 좋냐 물어보지 마시고 건축가냐 뮤지션이냐 물어보지 마시고 저는 건축이나 음악이나 똑같이 건축을 음악하는, 음악을 건축하는 그런 양진석입니다. 앞으로 활동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